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니까 출석 불러야겠죠? 김민영님, 네. 김창환님, 이명훈님, 네. 이민준님, 네. 정성훈님, 최정인님, 네. 한대균님, 네. 자, 제가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해볼만 하실까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은 아직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껴지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게 정해지면요, 일단 얘를 좀 분리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아티클 리스트 하나 있고요, 아티클 라이트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이상한 명령어 쳤을 때 나오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리스트나 이런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쵸? 뭔가 명령어 쳤을 때 이런 멘트만 나오면 된대요. 얘도 그렇죠? 이런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라이트는 보면 뭔가 입력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구도 띄워줘야 되고, 얘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러면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요거부터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무한반복문 안에서 탈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이 탈출구 밑에다가 elseif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자, 우리가 명령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명령어가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이 문구를 띄우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cmd가 아티클 리스트라면 내가 입력한 명령어는 지금 cmd에 담겨 있잖아요.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라면 여기다가 게시물이 없습니다 띄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이러면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게시물이 없습니다 출력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교했고 이게 참일 때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그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명령어 아티클 리스트 잘 나오죠. 이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거예요.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으면 일을 먼저 쪼개놓고요, 간단한 거부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거 어려운 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해 나갈 때도 뭔가 한 번에 내가 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짜야지, 그 말인즉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가 코드를 완벽하게 짜 내려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리스트,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처리 먼저 하고 다 없애요. 해결했어요, 없애요. 그리고 나서 얘 남겨놓고, 라이트 중에서도 여기서 간단한 거 뭐 있어요? 라이트 했을 때 이거 멘트 출력되는 거 있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멘트가 출력이 되게.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입력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라이트가 명령어가 한번 걸러질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입력받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한 번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끝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많이 어려워져요, 간단한 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게시물이 없습니다 나오는 거 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이거부터 해야죠. 쉬운 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네. 라이트는 비교적 어려워 보이니 지금 리스트 이거 해결을 했고요. 그쵸? 지금 여기서 요구한 대로 해결을 했잖아요 일단. 그럼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간단하니까. 이거는 명령어를 지정할 수 없죠. 왜냐면 지정되어 있는 명령어 제외하고 남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일 테니까. 자, else로 써준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출력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테스트 해봐야겠죠. 아티클 리스트 잘 나오고요. 이상한 거 잘 나오죠.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멘트를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해주면 되고, 종료 했을 때 끝 잘 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명령어가 아예 없을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밖으로 좀 빼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cmd에 명령어가 담기는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건 cmd의 길이가 0이겠죠. 그래서 cmd의 length 얘가 0이면 이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오게 한다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얘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입력을 했을 때는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리스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일단 다른 거 입력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지금 뭔가 이상하죠?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가 나왔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도 나왔죠.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반복문에서 얘가 참이면 이거 실행되겠죠. 그쵸? 지금 명령어 입력하지 않았을 테니까 얘는 참이어서 얘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는 빠져나오죠. 여기 if 들어오겠죠. 이거 아니니까 안 할 거고, 이거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럼 얘인데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거 밖으로 뺐던 얘를 이 안으로 else if로 넣어주는 거 하나 있고요. 왜냐면 else if로 넣어주면 얘가 참이라서 얘 실행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거 실행 안 할 거잖아요. else if else 그런 거였죠. 근데 얘는 특수한 케이스라 제가 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서 continue 라는 거를 적어주면 얘는 이게 출력이 되고 나서 continue를 만나면 그 즉시 반복문의 꼭대기로 올라가요. 밑으로 가질 않아요. if문을 빠져나와서 밑으로 가는 이 일반적인 로직이 아니라 continue를 만남과 동시에 while문 처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 썼던 이 브레이크, 얘를 만남과 동시에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탈출이고 얘는 다시 반복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바를 아직 안 배우신 분이나 여기까지 배우지 않으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반복문을 탈출하는, 무한반복을 탈출하는 브레이크랑 continue, 다시 반복을 시켜버리는, 강제로 다시 반복을 시켜버리는 continue 라는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잘 나오고요. 이상한 거 입력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잘 나오죠. 이러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얘도 해결을 했네요. 그쵸? 이제 우리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간단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벌써 끝냈잖아요. 그럼 되게 간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좀 특수한 케이스죠. 얘도 밖으로 좀 뺄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 넣어줄 거예요. 여기를 라이트로 할 거고요. 이러면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아티클 라이트일 때인 거죠. 여기선 아티클 리스트일 때인 거고요. 얘는 아티클 라이트일 때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뭔가 출력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 정도만 해봐도 좋은 거였죠. 명령어가 구분이 지어졌는지까지만 일단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실제로 구성을 못했어도 이런 것까지는 해보셨어야 돼요. 원래는 이런 시도, 명령어를 나누는 시도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미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시고요. 자, 얘는 그냥 보여주기였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지금 보면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일단 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입력을 받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뭔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뒤에 명령어 받는 거 이미 했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쵸? 이것 때문에 명령어 그 괄호 닫기 나오고 나서 명령어 입력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죠. 요거 복사할 거예요.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명령어가 아니라 제목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cmd도 변수명을 바꿔줘야겠죠. 겹치고 있으니까. 얘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력된 거를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용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죠. 위에서 했던 거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뭔가 출력이 되고 그 뒤에 명령어 입력 받는 거, 그 과정 우리가 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준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얘가 실제로 이 변수에 잘 담겼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러면 타이틀에 담겨있는 타이틀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명령어가 여기에 나올 거고, 바디 변수에 담겨있는 명령어가 여기 나올 거잖아요. 이거 출력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라이트 제목 입력밖에 나오고요, 내용 입력밖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입력받은 값이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만큼 라이트 기능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한 줄 남았죠. 이거 출력문인데 이 출력문 같은 경우에 먼저 이렇게 하죠.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해놓으면 이거 글 몇 개 만들든지 간에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출력될 거잖아요. 여기다 박아놓은 거니까. 근데 얘를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여기 줄바꿈이 빠졌네요. 자,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잘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글 번호만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얘네를 좀 지우고 여기만 놓고 하죠. 이것만 놓고. 자, 이 1번 글과 2번 글이라는 글 번호만 우리가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int last article id 얘를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글 생성이 될 때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출력되기 전에 얘를 1 증가시키고 이 증가시킨 애를 여기서 출력되게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다가 반복문 안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last article id 그러니까 마지막 글 번호를 알기 위한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 놓고 글 하나 이 내용 입력 받을 때마다 1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 보여줬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글 쓰면 1번 글이 되겠네요. 1 증가했으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또 하겠습니다. 1번 글 생성 잘 됐죠? 근데 왜 또 1번 글일까요? 분명히 얘를 1 증가시켰는데 두 번째 글을 썼는데 얘 왜 아직도 1번 글이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반복문 안에다가 쟤를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반복문 다시 돌 때 얘는 또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증가되고 다시 반복을 해요. 근데 얘 또 0으로 초기화 되죠. 그럼 여기서 0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또 1 증가를 했지만 다시 들어올 때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1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아예 밖으로 빼면요, 이러면 어떨까요? 얘를 여기다 놓죠. 그죠? 누적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2번 글 썼을 때 2번 글이 입력되었다, 생성되었다 라는 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처리를 하고 끝내도 되긴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까지였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할 게 이제 리스트인데, 리스트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 글은요, 지금 실제로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이 글의 번호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글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이 글이 지금 어디에도 저장되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활용을 하면 실제로 얘네가 가지는 글 번호로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뭔가 되게끔 하면 될 수도 있긴 한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라스트 아티클 id에 플러스 1 해서 담아 줄 거예요. 그 값을. 얘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제목 내용에 대한 글 번호가 될 거예요. 이 아이디가. 자,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이걸 쓸 필요 없겠죠? 이제 실제 글 번호 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 없어도 되겠죠. 얘 1 증가시키는 건데 지금 얘도 1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왜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디 처음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0이죠 플러스 1이죠. 그게 아이디에 들어가죠. 이 아이디는 지금 1이네요 근데 그 아이디를 어디에 넣고 있어요? 1을? 여기다 넣고 있죠. 그럼 얘는 1이겠네요 그러면 이미 증가됐잖아요. 이거 안 해야죠 이제. 그쵸? 그러면 이 반복문 밖에 있는 얘는 1인 상태로 다시 반복문을 들어와서 두 번째 글을 써요. 그럼 얘 1이죠 지금. 플러스 1 하니까 아이디엔 2 들어가죠. 근데 이 아이디 2 값을 여기다 넣고 있죠. 그럼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또 2가 됐네요. 얘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커밋을 한번 하죠. 깃배시어 켜져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쓸게요. 또 수정된 거 파일 한번 확인해주고 기레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초록색 잘 됐으니까 git commit 여기는 게시물 작성 기능 구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git push origin master. 자, 이러면 우리가 레파지토리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또 생겼겠죠? 이렇게 작성 기능 구현이라고 또 덮어쓰기가 됐네요. 3커밋 얘 눌러보면 그동안 했던 거 나오죠. 여기서 다 확인 가능해요.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커밋을 했고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거에 대한 거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게시물을 써요. 1번 글 생성됐고요. 게시물을 또 써요. 2번 글 생성됐어요. 근데 리스트하면 게시물이 없다고 나오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썼으니까 이 게시물 있는 거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리스트하고 띄어쓰기 이렇게 입력하면 뭐 나올까요? 네,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용자가 띄어쓰기 한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명령어 입력 받을 때 cmd에 트림 넣어 줄 거예요.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는 메서드죠. 그래서 이걸 추가해 준 상태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아티클 리스트하고 띄어쓰기를 해도 이제 아티클 리스트로 인지를 해주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지금 아티클 띄어쓰기 2번 하고 리스트거든요. 얘는 인지를 못 해주죠. 이거는 처음과 끝에 있는 공백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중간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의 이건 실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자, 보자. 일단 리스트에다가 아티클 리스트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쓴 게시글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력을 받고 이 타이틀과 바디를 어딘가에 조립도 안 하고 있고요, 저장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았잖아요. 종이에 뭔가를 썼어요. 타이틀 썼고요, 내용 썼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종이 열심히 쓰고 나서 이 종이 구겨서 버려요.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종이에다가 썼으면 이걸 파일철에 끼워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철을 보관을 해야 돼요. 저장을. 이 과정을 해야 나중에 야, 이거 1번 글 쓴 것 좀 갖고 와봐 하면 이 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구겨서 버려버리면 이거 1번 글 갖고 와봐 해도 못 보여주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이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한 거를 일단 먼저 조립을 할 거고요, 조립한 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안 배우신 분은 당연히 어려운 내용인 거고, 그게 아니라 배웠지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 수업 페이지 가서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여기 6일차부터 좀 보시면 돼요. 객체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 객체에 관련돼서 복습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걸 조립하는 게 이제 객체예요. 객체로서 조립을 할 거고, 그 조립한 거를 실제로 저장하는 거는 어딨지? 여기 14일차 이거 제 유튜브 링크에 자바 방학 특강 재생 목록 가시면은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자바 1부터 자바 1 3일차부터 쭉 있고요, 자바 2에 4일차로 돼 있을 거예요. 14일차는.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 영상 거기서 어레이 리스트 부분,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그렇게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미리 공부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배우게 되시면 그때 짜집기를 또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적고 나서 얘를 조립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조립이라는 거는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적은 거를 파일철에 끼워 넣는 거예요. 게시판이라는 파일철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파일철 한 칸 한 칸에 이런 게시물들 작성한 거를 하나씩 끼워 맞춰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립된 거를 저장을 할 거고요. 일단 조립. 자, 제가 지금 추가한 이 한 줄은요, 객체, 사용자 정의 객체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얘는 타입이죠. 뭐 스트링 인트, 뭐 쇼트 바이트 롱, 더블 플롯, 캐릭터, 이런 타입들이죠. 얘도 그런 거랑 똑같은 타입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얘는 변수명이고요. 그리고 얘 new, 얘는 뭐였죠? 아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라는 이 부분은 생성자라는 부분이에요. 생성자. 지금 이것도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자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생성자, 여기 12일차부터 나오네요. 여기 생성자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적은 라이트 아티클 라이트를 명령어 입력하고 나서 제목 내용 적은 이 게시물을 아티클 객체로 조립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랬죠, 아티클은. 그래서 얘를 원래 같으면 여기다 만들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만들 겁니다. 자, 이것만 했는데도 여기 에러가 사라졌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죠. 클래스가 클래스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52번째 줄에 있는 이 중괄호, 얘는 메인 클래스를 닫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이거 바깥에다가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안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클래스 만들어서 타입 쪽 에러는 해결을 했는데 얘가 지금 문제죠. 얘가 왜 에러냐. The constructor article int string is undefined 이래요. 얘는 constructor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 생성자는 이 int string 얘는 인자죠, 인자. 이 인자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생성자는 정의되지 않았다예요. 생성자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 전에 이거부터 해줄게요. 일단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이유가 얘를 조립하기 위한 건데, 얘를 조립하려면 얘가 끼워 맞춰질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공간, 변수죠. 그래서 변수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었는데도 얘는 에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왜냐? 얘는 인자값이 있는 생성자인데 인자값을 받아오는 애를 뭐라 그래요? 매개 변수라고 해요. 얘가 인자고 얘는 아규먼트 인자 이거고, 그걸 인자를 전달해 줬을 때 그걸 실제로 받아오는 애가 매개 변수였죠. 영어로는 파라미터. 그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이 인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있는 생성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인자값을 받으니까 그 받은 인자값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개 변수를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뭔가 될까요? 저장이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 인자로 넘겨준 값을 받아는 왔는데 활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게시물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밖에서 받아온 이 인자로 받아온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는 이 값들을 넣어줘야겠죠. 그쵸? 디스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 공간 불러와가지고 이 공간에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값 넣겠다. 이 값은 어디 있는 값이에요? 여기 있는 값이죠.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할 때 id 값이 생기잖아요. 이 id를 인자로 넘겼고 그 인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디스 id에 넣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줘야 조립이 된 거예요. 자,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이 객체가 아티클 라이트 할 때 생기죠. 여기서 뉴 아티클 하잖아요. 생겨나죠. 그러면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바로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자를 매개변수로 받은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질 때 이 생성자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조립된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글을 처음에 아티클 라이트를 썼어요. 그럼 아이디 몇이에요? 1이죠. 위에서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해가지고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해서 0이었던 거를 1씩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를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타이틀에 만약에 111을 넣었어요. 내 바디 내용에다가 111 넣었어요.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 한 번 더 해요. 그럼 또 객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때도 아이디, 타이틀, 바디, 이 구조는 똑같은, 틀은 똑같은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글이니까 2 들어갈 거고, 타이틀에 2 넣었대요, 바디에 2 넣었대요. 이 값들 가지고 있는 객체가 또 탄생을 하는 거죠. 이 각각의 객체는 독립적인 객체들이고요. 조립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만. 1번 글, 편하게 얘기해서 1번 글과 2번 글로 조립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1번 글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갖고 있을 거고, 2번 글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도 갖고 있을 거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 수업 페이지 가셔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객체들이 조립은 됐는데 이제 얘를 실질적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저장은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할 거예요. 자, 임포트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은 한 번에 된다 그랬고요. 이 어레이 리스트 아까 수업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거기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DB를 안 배웠으니까. DB가 있으면 어레이 리스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어레이 리스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끝내면 얘도 사라지죠. 얘도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냥 변수는 변수 생명주기와 스코프 타임, 변수 생명주기 이런거 구글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도 그냥 변수예요. 그럼 프로그램 끝날 때 죽을 거예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메인 메서드 안에 있으니까 메인 메서드가 끝날 때 얘는 죽겠죠.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근데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게시글 썼던 게 다 날아가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게시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DB를 쓰면 뭐예요? 그런 게시물들이 영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끄든 프로그램을 끄든 상관없이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여기에 실제로 저장이 될 거고, 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쓸 거예요. 얘는 이제 게시판 구현이 끝나고 나서 내용이 들어갈 때, 얘를 배우고 나서 얘랑 이 게시판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지 않고 나중에는 DB를 사용해서 영속 저장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DB 역할을 대체할 거예요. 더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를 또 커밋을 하겠습니다. 얘는 게시물 리스트
기능 구현 중.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능 구현 중으로 하죠. 자, 이렇게 기세 커밋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우리 GitHub 가서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게시물 리스트 기능 주연 중 이라고 또 바뀌었죠. 그리고 커밋이 하나 늘었네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늘 커밋한 이 4가지가 다 나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스 관리를 하면 가장 좋은 건요, 솔직히 뭐 여러가지 뭐 포트폴리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협업 관계에서도 소스코드 이런 이점들 있고, 이런 거 첫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진짜 치명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죠? 개인 컴퓨터인 분들은 좀 예외지만 학원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다른 수강생이 다른 수업 때 내가 했던 거 없앴어요,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 관리 안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소스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넘겨받거나. 근데 이 기수로 관리를 본인 거를 하고 있으면 내 거 깃 들어가서 내려받으면 그만이에요. 그쵸?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수업 이제 좀 진행되다가 강의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확실히 컨펌이 난 건 아닌데 일단 얘기가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툴 같은 게 좀 중복이 좀 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사들이야 강사들끼리 조심하면 그만인데 수강생분들은 잘 모르고 건드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강의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작성하던 코드는 없어지겠죠. 못 쓰겠죠. 그럴 때 이거 내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해 놓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집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깃 관리 제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부터는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여나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깃은 중요합니다, 이건. 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